네, 지금 영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국가 안보라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영방송 BBC의 뉴스룸에 스파이가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오늘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영국 메일 온 선데이가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직 BBC 기자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연관됐다는 혐의로 영국 부안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한 문장이 영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심장부에서 국가 안보가 위협받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심각한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의혹,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수사당국의 시선은 이 기자가 BBC에 입사하기 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 정치의 심장부, 브뤼셀에서 활동하던 시절이죠. 당시에 다른 언론사 소속이었던 이 기자는요,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고위급 인사들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특히 민감한 군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제기구 관리들이 주된 표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자만큼 다양한 고위급 인사들을 자유롭게 만나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업도 드물죠. 바로 이 점이 정보 활동을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첩보 영화에서나 불법한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허니트랩입니다. 낭만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는 수법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남성 요원이 활용됐다는 이른바 미남계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현재 수사관들은 이 기자가 고위급 인사들을 상대로 성적인 접근을 시도했는지 그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교류 차원을 넘어서요, 아주 민감하고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들어서 상대를 조종하려 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안이 이 정도로 심각해지자 이제 영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서방 정보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요. 세계 최강의 정보 동맹이라고 불리는 파이브 아이즈가 직접 나섰습니다. 자, 그럼 공식적인 대응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들 정보기관들은 이번 사건을 얼마나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조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이름만 봐도 이 사안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보안기관 최소 3곳은 물론이고요.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MI5, 그리고 여기에 더해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함께하는 정보동호맹 파이브 아이즈까지 총동원된 겁니다. 이건 뭐 한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게 아니라 동맹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메일 온 선데이가 인용한 한 정보당국 내부자의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보기구에 접근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수사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인 겁니다. 피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의혹의 파장은 이제 정보기관의 울타리를 넘어서 영국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폭풍의 눈에는 바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공영방송 BBC가 서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의 예비 외무장관 프리티 파텔은 중국은 영국의 위협이며 안보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는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꼭 강력하게 촉구했는데요. 이건 정파를 떠나서 심각한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결국 모든 질문은 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심각한 스파이 혐의를 받는 인물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사에 버젓이 채용될 수 있었을까요? BBC의 직원 검증 시스템, 그러니까 내부 보안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스파이 한 명을 잡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영국과 중국의 복잡한 관계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이번 BBC 기자 수사가 결코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던 재판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일도 있었고요. MI5는 이미 의회에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의 간섭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첩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영국 정부가 처한 딜레마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에선 국가안보부보좌관이 중국이 대규모 첩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바로 그 정부가 베이징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보도 지켜야 하고 경제적 이익도 포기할 수 없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450억 파운드.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약 78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뭐냐면 2000년 이후에 중국이 영국에 투자한 총액인데요. 참 아이러니한 건 이 사실을 보도한 게 바로 B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파노라마라는 점입니다. 스파이 의혹으로 시끄러운 BBC가 바로 그 중국과의 막대한 경제적 관계를 스스로 파헤친 셈이죠. 이게 바로 영국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지금 이 세상에서 한 국가는 과연 어떻게 개방을 통한 이익과 국가 안보라는 절박한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아직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